리더분들에게 중요한 것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본인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그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려는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야 더 큰 리더가 되실 수 있다. 오늘 책은 바로 리더를 위한 멘탈 수업 편입니다. 자, 관리자 자리에 올라갈수록 아무래도 팀원 동료도 좀 하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내향적 성향 가지신 리더분들은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에게는 좀 어떤 리더십이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뭐 우린 리더라고 하면 적극적이고 뭔가 진취적이고 막 끌어가고 막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네. 외향적 성향의 리더들이 더 성공한다. 또 그리고 실제로 좀 더 성공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살짝. 6대 4 정도. 네, 네, 네. 10대 빵이나 9대 1은 아닌 거죠. 열이면 내부는 내향적인 리더신 거죠. 그 내향적인 리더의 장점도 엄청 많거든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분들이 더 수용성도 좋고 리스닝도 더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요즘 시대의 리더십에 있어서는 내향적 성향이 더 큰 장점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내가 좀 내향적이라고 해서 그거를 외향적으로 바꿀 필요는 없고 같진 않지만 비슷한 예로 이제 유머 같은 유머 있죠. 유머가 그 소통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걸로 유머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남 웃기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머에 성공하면 유머 소통에 성공하면 상대방이 저 사람은 용기도 있고 유능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유머를 잘하는 리더에 대해서. 근데 웃기진 않았지만 유머를 하는 리더에 대해서는 유능하진 않은데 용기는 있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근데 완전 상황에 안 맞는 약간 좀 타인을 비하하는 형태의 유머는 이제 그냥 막아는 안 하는 게 돼 있는 걸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실제로 리더분 중에 자기는 유머가 약하다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유머를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유머를 듣고 반응해주는 사람이 사실은 중요하죠. 더 필요한 세상이죠. 내향적인 분들은 이 박수 쳐주면 되거든요. 귀찮게 뭐 내가 얘기할 필요도 없고 유머해주면 박수 쳐주고 호응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내 리액션이 또 유머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좀 내향적인 성향이라고 해서 그게 꼭 내가 좋은 리더가 되는데 걸림돌은 아니다. 그런 인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저는 사실 이 책을 쓰게 된 여러 배경 중에 하나가 시대의 변화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향했던 리더십들이 예전에는 나를 따르라의 리더십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본인의 생각들을 사실 주장하고 그것들을 이끄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했다면 앞으로는 사실은 단 하나의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검증되기는 쉽지 않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불확실한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실험들을 해보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혼자만의 판단으로 이것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10년 전에 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무언가를 해봤어. 그게 성공할 확률은 이제부터는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포괄해서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의 리더십에서는 외향적인 성격들이 굉장히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하면 앞으로는 오히려 조합이 더 중요하다. 그 조합은 무엇이냐면 결국 내향적 리더가 있다면 내향적 리더는 그런 부분들을 사람들을 독려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그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함으로써 조직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리더십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외향적 리더에게는 외향적 리더들을 도와줄 수 있는 조용히 도와줄 수 있는 팔로워, 내향적 팔로워가 또 조합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어떠한 리더가 성공한다라기보다는 리더와 팔로워 간의 조합이 훨씬 더 중요하다. 결국 리더한테는 용병술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거에 더해서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내향적 리더가 사실은 리더로서 성공하기 어렵다라는 것들은 앞으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 훨씬 더 사람들을 통해서 조직을 하고 그들로 인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내향적 리더의 성공 확률이 앞으로는 훨씬 더 높아질 거다라는 거죠. 네. 자, 어쨌든 우리 임원 리더라고 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성공했다라고 어쨌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분들이 이제 근데 영원히 성공하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도 올라가신 분들이 한순간에 추락하기도 하는데 맞아요. 성공한 이제 리더분들이 좀 흔히 하는 실수 이런 걸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추락한다. 뭐 있을까요? 그건 저도
이야기 드리겠지만 또 네, 네. 대표님이 아주 네, 그쪽은 네. 전공이시죠. 많이 보셨- 추락 많이 방지 보셨나 전문가, 봐요. 네, 추락 방지 그죠. 전문가. 근데 저희가 그거를 이제 뭐 교수님과 저희가 같이 공부를 하면서 inflated ego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부풀려진 자아. 그래서 어느 순간 빠르게 성공을 하고 어떤 네. 내가 성공했다는 지위에 올라가게 되면 본인 자신을 굉장히 크게 인식하는, 예를 들어서 자만한다 하고 그쵸.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거대한 뭔가 사실은 인물이 된 것 같은 그런 네네. 착각에 빠지게 되기 쉬운 것 같아요. 성공했으니까. 네, 근데 그게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네. 또 그 자리에 가면 네. 아마도 김 작가님께서도 굉장히 빠르게 성공을 하셨기 때문에 너 되게 대단한데? 자, 라고 늘- 사실은 생각을 늘 겸손. 늘 나는 아랫바닥에 있다. 여기 탁자에 붙어 있다. 근데 그렇게 사실 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많은 리더분들을 제가 봐도 팀장님일 때 사실은 그렇지 않으셨는데 또 임원이 되고 또 빠르게 승진을 하다 보니까 본인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부풀려진 자아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그쵸,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주변에서 잘한다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하죠. 계속 인정해주시고 맞아요. 또 이제 어느 정도 지위에 올라갔으니까 나쁜 얘기 안 하게 되고 그죠, 그러다 그죠. 보니까 귀가 이제 닫히게 되고 그죠. 본인 생각들을 계속 얘기하게 되고 사람들한테 내 생각들이 계속 수용당하는 경험들을 하면서 저 주변에 많이 봤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본인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 안에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들을 가지지 못하고 본인들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네. 놓치게 되면서 계속 그 부풀려진 자아가 팽창하면서 어느 순간 풍선이 돼서 팡 그쵸. 터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네. 리더로서의 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야, 맞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 뭐 당연히 소통도 안 되고 네. 뭐 그런 이슈도 있지만 좀 말씀드리면 더 좀 이제 문제도 될 수 있는 게 뭐 매일같이 그 성공한 분들이 뭐 엉뚱한 권력형 비리나 뭐 선거 관련된 윤리적 네, 이슈로 네. 잘못되는 기사를 접하는데 물론 이상한 분이 운이 좋아서 올라가서 좀 사회와 격리되는 건 필요하지만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 사람도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다 그 원하는 걸 얻으면 내 마음이 와 신난다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너의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내 마음이. 그러니까 이제 날 보상해줘. 하는데 그거를 평소에 사실 스트레스 관리라는 것보다는 그게 마음 관리죠. 이렇게 항상 소탈하고 겸손하고 또 나만을 만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해놓지 않은 채 그냥 목적지향적으로 맞아요. 살다 거기에 맞아요. 오르면 쾌락중추가 활성화된다고 저희가 얘기합니다. 그 쾌락중추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네. 우리 생존에 중요한 생존 아이템에 대해서 쾌감을 느끼도록. 그래서 세 가지를 보통 얘기합니다. 먹는 거. 먹는 거는 뭐 윤리적 문제는 안 생기죠. 네네. 비만은 생길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성이에요. 성이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성과의 사랑이 공부처럼 어려운 거면 인류는 없었겠죠. 세 번째가 권력욕. 네. 나와 내 가족과 내 조직을 지키려는. 그래서 이건 되게 좋고 적절히 즐기는 것도 좋은데 이게 왕창 작동되면 이제 요즘 리더로서 윤리적 요구가 커지는데 네. 자기 규제를 잘하던 분도 사실은 그런 내 자아가 팽창됐을 때 다른 형태로 그거를 보상해주는 그런 좀 어떤 그렇죠. 거가 something이 없으면 이게 확 커지면서 뭐 권력형 비리 맞아요. 돈이 많은데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힘을 느끼려고 약간 이성이 마비되고 문제가 되는지도 못 느끼고 예를 들어서 그 요즘 거짓말에 대한 연구도 많이 있는데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사기를 잘 칠까 할 때 사기를 잘 치는 이유가 사기를 친다고 생각 안 하는 거죠. 단계가 어떻게 돼 있냐면 나를 먼저 속인대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믿으니까 저 사람한테는 최선을 다해 얘기하는 걸로 얘기하는데 그런 식의 게 내 스스로한테 이제 작동되기 시작하면 사기는 아니더라도 여러 문제가 될 수 있죠. 네. 그렇죠. 특히 성공에 어떻게 보면 자만에 빠진다는 게 어떻게 보면 성공에 취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취해 있는 분들한테는 사실 어떤 말을 해도 네. 야 이게 좀 바뀌기 쉽지 않다고 느끼는 게 우리가 그 술에 취한 취객분들을 네. 깨울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이게 내가 어떻게 한다 해서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건데 가끔 이제 그런 분들한테 제가 어떤 안 좋은 뭔가 그분을 생각해서 네. 신분이 있어서 하면 그런 말을 자주 못 들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맞아요. 네. 반격이 너무 세게 오니까 맞아요.
다음에는 그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또 그런 분들의 어떤 그런 그 부풀려진 자아가 더 커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 그런 얘기들을 못 듣다 보니까 네. 더 그렇게 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저희가 이제 제가 뭐 흔히 소년급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조직 안에서 굉장히 빠르게 초고속 승진 네. 하셔가지고 임원 다시는 요즘은 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또 많다 보니까 한 뭐 30대 초반에 임원 달거나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얘기를 들었더니 어떤 모 그룹에 사실 초고속 승진해서 신문에 났던 임원이 알고 보니까 1년 만에 그만두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인플레이트 되고 때문에 너무 사실은 자기 자만심이 강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컨트롤을 못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폭력적인 언어들을 바로바로 쓰기 시작하고 그래서 1년 만에 회사에서 무리를 일으켜서 회사에서 결국은 감사를 하고 임원 자리에서 내려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사례들처럼 결국은 부풀려진 자아가 만드는 소년급제 하신 분들의 문제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빠르게 올라갔지만 그만큼 또 내려오시는 것도 빠른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본인들을 성찰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스스로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리더는 언제라도 사실은 그 자리가 끝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요즘 좀 자만심이 생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임원이네요. 제가 최근에 한 회사의 사회이사가 네네.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사님 해주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즐기기 위해서 제가 집에 가서 아내한테 오늘 하루는 나를 이사님으로 좀 불러달라 해서 제 와이프가 해줬더니 제 무너진 자존감을 좀 회복이 됐는데, 과하면 안 되겠죠. 제가 바늘 찔러드리겠습니다. 저 이사예요. 이러면 안 된다. 이제. 성공한 리더분들일수록 아무래도 성공 방식을 아까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 걸 그렇죠. 또 아무래도 강요하는 것들이 네, 아무래도 네. 많이 생길 텐데 맞아요. 그런 순간 사실 꼰대가 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좀 어떤 의미고 두 분한테는 또 두 분 어떻게 보면 이제 기성세대라고 보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꼰대란 뭘까요? 네. 저는 사실은 이런 꼰대에 대한 것들을 기업에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오히려 요즘은 젊은 꼰대들도 굉장히 많아요. 진짜요? 그게 사실 오히려 문제라고. 젊은 꼰대는 뭐죠? 젊은 꼰대가 뭐냐면 점꼰이라고 사실은 줄여서 말하기도 하는데요. 요즘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은 나이 드신 분들이 뭐 기존의 방정식이나 삶의 경험들이 오래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당연할 수 있는데 젊으신 분들 중에서도 짧은 경험들이 본인의 답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강요하거나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대리급 사실은 과장급인데 들어온 신입사원 이렇게 놓고 앉아서 야 회사 생활이라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 이렇게 해야 돼라고 본인의 짧은 경험이지만 그거를 사실이라고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강요한다거나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제가 들여다보기에는 결국은 그 꼰대라는 거는 어떤 나이의 뭐 어떤 많고 적음에 따라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유난히 경직된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 경험이나 나의 성공 경험에 판단해서 이게 아니면 아닌 거고 거기에 맞는 것만 사실은 인정하고 그렇죠.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거죠. 그 방식들을. 그것들은 사실 나이의 적고 많음에 좌우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직된 사고들은 왜 생길까들을 생각해 보면 제한된 경험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본인이 깨져본 경험도 하고 사실은 배워볼 수도 있고 사실은 본인들을 어떤 도전의 상황에 놓게 되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고정관념들이 무너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다양성을 받아들일 가능성들이 높아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이 사실은 제한된 경험들만 계속하게 되고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 세상에서 밖에는 살지가 못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꼰대를 만드는 나에 상관없이 꼰대를 만드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이 너무 공감가는 게 저희 이제 저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작가분들 하시는 말씀이 이제 책을 안 보는 사람보다 제일 무서운 분은 책 한 권만 읽으면 맞아요. 진짜 그게 그래요. 세상의 전부인 맞아요. 걸로 알고 있는 분이 제일 차라리 안 읽었으면 그쵸. 나을 텐데 한 권만 읽으면 그게 진리인 걸로 생각하시는 분이 맞아요. 좀 있더라고요. 그쵸. 맞아요. 맞습니다. 심리서를 많이 읽으시는 분 중에 우울한 분들이 많아요. 거기 적힌 대로 하는데 잘 안 돼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뭐
이번 책은 경영서입니다. 경영심리서긴 한데 네네.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다 다르고 성공 공식은 있는데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리더는 거기에 맞춰서 잘 그분이 클 수 있게 이제 코칭을 해야 할 텐데 내 거를 강요하는 거에는 사실은 그 자랑이죠. 네. 무의식적으로 네. 자기애죠. 그러니까 이 자기애라는 게 건강한 자기애는 좋지만 진짜 리더가 제일 경계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자기애가 있으면 자기 인식도 안 되고 변화도 없고 그 순간 이제 또 꼰대도 되고 재미없는 유머도 하고 뭐 네. 아까 유머 얘기했지만 이런 고민도 받은 적 있어요. 임원분이셨는데 회사에서 하면 자기가 유재석이었대요. 재미없어 다 웃어주니까. 근데 집에 가서 했다가 아들한테 아빠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니? 욕을 먹었다며. 유머 감각이 그 유머 세포가 주는 거죠. 맞아요. 그냥 반응해 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듣는구나 생각하지만 이제 아닌 거죠. 그 리더가 들으면 제일 좋은 얘기가 선배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인데 사실 그게 귀한 말씀 감사하다가 아니라 최고의 전략인 거죠. 후배들의. 저 인간의 입을 빨리 막아버릴 수 있는. 착각하는 게 있는데 아재 개그는 젊은 사람이 해야 재밌는 거지. 아재가 아재 개그를 하는 순간 망하는 거죠. 제가 아까 좀 젊은 회사 좀 사회이사가 됐는데요. 저는 그냥 한잔하고 취해서 건배제의 했다가 얼굴은 동안이신데 행동은 아저씨네라는 얘기가 들어서 크게 상처를 받고. 건배제이 굉장히 오랜만에 맞아요. 건배라니. 건배라뇨. 나 몰랐어. 나 몰랐어 그게 아재가 하는 건지. 예전에 이제 그 크리에이터 생활 하다 보니까 바깥에서 여러 명이 술 마실 일이 잘 없는데 가끔 건배제이 하겠다 들으면 요즘에도 건배제이 하는구나. 너무 놀래갖고 얼굴은 동안이신데 행동은 아저씨네요. 어르신이시네요. 막 그래갖고 그 괴로웠던 거를 2주 전에 경험한 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 노래 엄청 어렵습니다. 보통 꼰대라 그러면 선배니까 선배가 후배랑 잘 지내는 게 일을 떠나서도 선배 그렇죠. 주관적 행복감을 위해서도 중요한데 뭐 자녀일 수도 있고 내 구성원일 수도 있는데 일본 작가가 쓴 책, 뭐 이 책에도 제가 인용해 나왔지만, 그러니까 성공한 리더들을 인터뷰를 해보니 좋은 후배 친구가 있는 사람들이 더 행복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후배 친구를 잘 사귈 수 있는지 3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되게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우리 안에 그런 유전자가 있대요. 인생은 짧고 할 말은 많다라는 유전자가 있대요. 그게 꼰대지 않습니까? 자꾸. 그래서 맞아요.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게 나 때는 그거. 그다음에 2번째가 신세 한탄. 이거 하기 싫거든요. 뭐 3번째가 2개까지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3번째가 제일 어렵습니다. 내가 기분이 나빠도 후배를 만날 땐 밝은 얼굴로. 왜냐면 아니 내가 찌푸러져 있는데 그것까지 감내하면서 만나줄 진정성 있는 후배는 없다는 거죠. 물론 조직 관계 속에서 내 구성원이면 하겠지만 사실은 뭐 그 하에서도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너 리더니까 만난다보다는 사실은 좋은 리더십이라는 거는 좋은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저 리더와는 헤어지고 싶지도 않고 헤어져도 평생 내가 리더로서 선배로서 함께하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을 주는 게 최고의 리더 아닐까요? 근데 그건 결정하실 문제인데 라떼는 말이 안 하고 신세 한탄 안 하고 후배를 만날 때 항상 밝은 얼굴로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한 가지 조금 더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인플레이티드 에고를 가진 리더분들이 흔히 하는 많은 실수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부분도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하면 뭐 내가 지금 자아가 부풀려져 있고 난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보여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무언가 잘못된 의사결정들을 하거나 잘못을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잘못들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죠. 내가 무엇을 못할 수 있다라는 것들 또는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인정하기 싫어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괜찮은 척, 아닌 척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그분과 같이 일을 하는 많은 분들이 쓸데없는 일들을 한다거나 비효율적인 일들을 해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본인의 그 리더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리더분들께 드리는 조언은 결국은 인플레이티드 에고를 부풀려진 자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 급급하기보다는 리더가 스스로 취약성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뭐냐면 나도 틀릴 수 있다. 네. 나도 사실은 잘못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나도 부족할 수 있어서 너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면 훨씬 더 그 주변에 있는 팔로워분들이 저분은 내가 필요한 사람이야. 내가 저분을 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줘야 돼. 그래야 우리가 같이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팔로워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 그분은 더 큰 리더가 되실 수 있을 텐데 나는 완벽해. 나는 괜찮아.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옳아. 라고 하는 분들은 뭐 혼자서도 잘할 텐데 뭐. 굳이 내가 필요하지 않아도 돼. 사실 그렇지도 않아. 라는 것들이 사실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안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없으면 리더가 아닌 거잖아요, 결국. 그래서 오히려 리더분들에게 중요한 것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본인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그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려는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야 더 큰 리더가 되실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한 개 추가해 주셔서 이제 4개가 됐으니까 원래 4라는 숫자보다 5가 좋으니까 제가 한 개 더 추가하면 네, 네. 하지 않으셨으면 좀 좋겠는 거는 내가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네네. 그 말 생각하지 마. 제발 하지 마. 네네네. 제발. 됐거든? 막 이러는데. 사실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잖아요. 네, 맞아요. 노 땡큐인 거죠. 네. 자, 웃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압도적 성과를 올리는 리더들은 무엇이 다른가? 좀 심플하게 한 번씩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뭐 제가 얘기하고 네. 잘 정리를 우리 장 대표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요즘 압도적 성과가 목표면 압도적 성과를 올리는 리더가 되기 어렵죠. 사실은 그 목표치 자체가 네, 그러면 네, 그게 참 네. 아이러니인데요. 좀 약간 슬픈 변화이기도 한데 이게 행복과 뭐 행복 얘기하는 사람들이 좋아했던 영어 공부가 한 십수년 전에 옥스포드에서 연구한 건데 7만 불인가? 하여튼 수입이 그걸 넘어서면 맞아요. 더 이상 행복이 오르지 않는다가 되게 좀 많이 인용되는데 작년인가 그 와튼에서 새로 연구한 거는 계속 행복해진다. 수입이 올라가면. 정말요? 네, 바뀌었어요. 그리고 뭐 해석이야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제 거기에 추이는 요즘 되게 유행하는 단어죠. 경제적 자유, 경제적 독립. 내가 이직을 할 때도 내가 지금 여유가 없으면 싫은 회사도 들어가야 되는데 여유가 있으면 더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자유, 독립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재밌는 게 행복 이퀄 돈인 분들은 또 그 돈에 비례해서 행복하는 게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 자체가 돈으로 생각하는 거는 그건 어떤 부수적으로 쫓아오는 거고 내가 나를 개발하고 좋은 사람을 만들고 사실 꼰대 앞에서 얘기한 것도 꼰대가 안 되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게 꼰대가 되면 은퇴하는 순간 너무 외로워지게 되는 거죠. 싹 다 빠지게 됩니다. 내 힘 때문에 있었던 사람이 힘이 없어지니까 다 빠지면 이 인생 후반부에 있어서 그 관계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고 그 질적으로 나를 따뜻하게 위로하는 후배가 있느냐가 마음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고혈압, 당뇨보다 치매 예방에 중요한 걸로 되어 있어요. 요즘 그게 외로움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랑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여러 각도에서 내가 좀 자기애를 극복하고 나만의 성공 공식, 아름다운 성공 공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펀더멘탈을 갖는 거는 그러다 보면 압도적인 성과도 없고 리더도 없고 리더도 되고 좋은 사람도 얻어서 은퇴 후에도 덜 외로울 수 있는 부분이어서요. 사실은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얼마나 내 거로 만들고 연습하느냐의 문제이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 책을 쓰면서 썼다고 해서 저도 다 실천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작가는 늘 책보다 못합니다. 이 책을 쓰는 순간 제가 어쨌든 임원은 됐습니다. 책은 작가의 이상향이랄까? 저도 압도적 성과를 올렸다는 거, 내 최근에 사회이사 됐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취하셨어. 아직은 쓰리 안 돼. 제가 요게 약해요. 자만심 경계하게. 에고에 지금 제가 요거에 좀 계속 경계를. 네, 경계해야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쓴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저희가 아마 멘탈이라는 부분에 굉장히 많이 공감하시고 이 책에 주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만큼 불안한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고 그래서 리더 역할이나 사실은 어떤 조직에서 요구하는 수준이나 또는 그들의 어떤 중요한 리더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사실 캐퍼빌리티가 굉장히 다른
각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많은 리더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리더분들께 사실은 뭐 제가 사실은 뭐 조언을 드린다기보다는 그분들을 오랫동안 관찰하면서 옆에서 느끼는 거는 한 리더로서 성장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작고 뭐 큰 거의 차이는 있지만 영웅의 여정인 것 같다. 영웅의 여정인 것 같다. 각자 사실 자신의 삶에서 사실 영웅이 되시는 거거든요. 조지프 캠벨의 사실 영웅에 대한 서사들을 들여다보면 결국 영웅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집을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도 그러하고 사실 부처도 그러하고 영웅이 되려면 사실 집을 나와서 평온했던 컴포트 존을 벗어나서 챌린지를 겪고 그 상황에서 마음고생도 하고 몸고생도 하면서 깨달음을 얻고 그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끄는 경험들을 하고 성공의 경험들을 해서 그것들을 확산시키는 거잖아요. 결국 내가 리더가 되겠다는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그냥 머물러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집을 나오는 고행과 사실 마음의 고통도 필요하지만 결국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내 자신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내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경험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꺼이 고행을 떠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 스스로를 들여다볼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사실은 큰 리더와 작은 리더를 가르는 압도적 성과를 내는 리더와 그렇지 못한 그 자리에서 그냥 머무는 리더들을 가르는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리더를 위한 멘탈 수업, 요 책에 대한 이야기 뭐 굉장히 많이 깊게 다룬 것 같은데 두 분의 이제 전문성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은 시청자분에게 거기서 해답을 줄 수 있는 거 좀 질문 드려볼까 하는데 대표님은 이제 컨설턴트 출신이니까 사실 컨설턴트는 가장 핵심은 결국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도 늘 어떤 문제든 종류는 다르겠지만 그런 문제가 벌어질 텐데 문제를 해결하는 뭐 팁 좀 하나 주신다면.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뭐 20년 넘게 컨설팅을 해왔고 다른 분들이 문제를 의뢰하면 그 문제를 풀어드리는 역할들을 주로 해왔기 때문에 오랫동안 뭐 문제를 푸는 방법들이 있죠. 사실 뭐 맥킨지의 뭐 문제를 푸는 프로세스도 있고 사실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이 매뉴얼로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가장 큰 키는 저는 문제를 제대로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풀고 싶은 문제가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해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정확히 이게 무슨 문제를 풀고 싶은 건지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채로 의뢰를 하시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부분들을 뭐 조직을 통해서 문제를 풀고 싶은 건지 아니면 이게 내 자신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로 사실 문제를 던져놓으면 그 문제를 열심히 풀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이산이 아닌가요? 라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들이 사실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데이터도 아니고요. 그거를 생각하는 논리적 사고도 아니고요.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서 진짜 이 문제가 뭐지? 무엇에 대한 것이지? 무엇을 풀고 싶은 것이지?에 대해서 원래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을 써서 그것들을 고민해 보시는 것들을 좀 추천을 드려요. 저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 클라이언트와 분들과 함께 이 문제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정의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투입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후단에 있어서 불필요한 일들이 줄어들고요. 그렇죠. 핵심에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고객이나 사실은 문제를 풀고 싶은 사람들의 니즈들을 충족시키는 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문제 해결의 시작은 정확한 문제 인식이다. 정의이고. 자, 교수님한테 드릴 질문은 기대되시죠? 뭔지? 네, 답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한테 드릴 질문은 이 자기 개발 쪽에서 많은 분들이 책을 보고 여러 가지 강좌도 보고 하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그 자기 방어 기제를 못 깨뜨리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그런 액션들이 못 이루어진다 생각하거든요. 이 자기 방어 기제 좀 어떻게 해야지 좀 무너뜨릴까요? 저는 그 자기 방어 자체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작가님이 책을 안 읽은 사람보다 한 권 읽은 사람이 더 문제다 얘기하신 거였는데요. 100년 전에 독서의 기술인가 뭐 이런 누군가 저자 이름 생각은 안 나는데 거기 보면은 책을 읽는 제일 나쁜 자세가 무조건 저자의 이야기를 다 내 거로 흡수하겠다는 자세가 제일 안 좋다. 적절한 저항을 갖고 적절한지 뭐 이런 거는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너무 다 내 걸로 어떻게 보면 너무 내 걸로 만들려고 하니까 그 저항이라는 게 논리적인 게 아니라 감정적인 거거든요. 내 마음은 마음에 안 드는데 자기계발서에 있는
1, 2, 3, 4, 5를 너무 내 걸로 만들려고 하니까 내 마음이 저항을 그죠,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그냥 정보로서 네. 하고 저희 책은 성공 공식을 쓴 책은 아니고 내 성공 공식을 만들 수 있는 네. 그거에 대한 내용인데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때 유행하는 성공 공식이 있는데 그때 성공한 그 공식으로 성공한 회사 중에 남아있는 회사가 지금 거의 없다라는 트렌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 변화를 가지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저항 자체에 대해서 실망하고 난 왜 그럴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항이 생긴다면 이 혹시 나랑 맞는 거는 아닌지 그래서 좀 나랑 맞는 그 새로운 전략을 찾는 것은 어떤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항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방어 기제 깨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전에 그게 굉장히 우리한테 좀 중요하다. 그럼요. 네네네. 네. 지금까지 리더를 위한 멘탈 수업을 함께한 오늘 손님은 이제 윤도현 교수님과 장은지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